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발리의 청정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모여들지만 실제로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변에 몇 개의 병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 해변, 강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으며 사실상 공식적인 쓰레기 관리나 재활용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발리 주지사 아이와얀 코타는 각 마을에서 쓰레기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발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게리 벤책임는 순가이 워치라는 단체를 창립하여 쓰레기가 바다에 도달하기 전에 강에서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팀이 2시간 만에 200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이들은 7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노력도 문제의 규모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이것은 단지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탄생한 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여행에서 경험한 발리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게 충격적이었다면 이제 트루냐안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발리 섬의 트루냐안 마을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시신을 빗물로 씻고 머리를 노출시킨 채 대나무 우리에 넣습니다. 그 후 이 시신은 보트를 타고 바투르 호수를 건너 트루냐안 묘지로 운반되어 공기 중에서 건조됩니다. 그 시신들은 타루 메냔 나무 아래에 놓여 있는데 이 나무는 강한 죽음의 냄새를 눌러버릴 정도로 강한 향을 발산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또한 바롱 브루트크라는 축제를 열며 이 축제는 3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 축제에는 오직 젊은 남성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그들은 시작하기 전 42일 동안 자신을 고립시키고 정화해야 합니다. 이들은 마른 바나나 잎으로 몸을 감싸고 전통 마스코트인 바롱 사자를 기리기 위해 사원을 돌며 달립니다. 여기서 우리 첫 만남이라면 팔로우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가장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발리에서 매년 한 번 있을 때는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니에피라는 발리의 침묵의 날입니다. 이 날은 발리의 새해를 기념하는 날로 매년 3월에 열립니다. 하루 24시간,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불이나 빛이 없고 일도 없으며 여행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말도 하지 않거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거리는 완전히 텅 비어 있으며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밖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페칼랑이라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금지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교통수단, 비행기, 차, 버스, 배가 운행을 멈추고 국제공항도 완전히 닫히며 식당과 시장도 열 수 없습니다. 리조트 웹사이트는 실제로 이날의 예약을 차단합니다. 규칙을 어긴 사람은 페칼랑이나 지역 경비원에게 멈추게 되고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이날은 내면을 돌아보고 인간의 가치, 사랑, 인내, 친절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니에피 전날, 지역 아이들은 오고오고라고 불리는 거대한 괴물들을 들고 섬을 돌아다닙니다. 장인들은 이 괴물들을 종이마체로 만들며 몇 달을 걸쳐 완성합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 사람들은 이를 태우고 그 후 모든 집을 돌아다니며 횃불을 들고 소음을 내며 지역 향신료를 집 안 구석구석에 뿌립니다. 또한 타팍다라라고 불리는 흰 석회석으로 만든 십자가를 만듭니다. 발리의 침묵의 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특별한 휴일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침묵의 날 후 발리에는 오메드 오메단이라는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17세에서 30세 사이에 남녀 두 그룹이 참여하는 키스 축제입니다. 각 그룹은 앞에 나설 사람을 한 명씩 고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맞붙여서 껴안고 키스를 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끌어당기며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이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않으면 주최 측이 물을 부어 이를 풀어줍니다. 발리에는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섬의 면적은 2176제곱마일입니다. 교통체증은 매일 겪게 되는 일입니다. 가장 큰 도시와 도로는 항상 교통체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차로 이동하면 끝없이 기다리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발리 사람들과 관광객들은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선택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오토바이에서 4명의 가족이 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며 때로는 그들 사이에 개까지 끼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발리에서는 모두가 스쿠터를 타고 관광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통법규는 대부분의 현지인에게 두 번째 생각일 뿐입니다. 교통신호나 도로 표지가 있어도 첫 번째로 도로에 나선 사람이 우선입니다. 자신이 직접 오토바이를 빌려서 교통 속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항상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현지인들은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이 오토바이를 탈 때 어른들은 헬멧을 쓰지만 어린아이들은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교통경찰은 현지인들이 법규를 어길 때 이를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지만 관광객들이 법규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2개의 지갑을 준비하세요. 하나는 현금을 넣고 다른 하나는 경찰에게 줄 벌금 액수만 넣는 경찰 지갑을 준비하세요. 경찰 지갑에는 50촌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넣어두면 됩니다. 이 비디오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말고 바로 아래의 하이프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건 저에게 작은 추가 수입을 도와주며 앞으로도 계속 흥미로운 콘텐츠를 가져오겠습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주목! 발리의 와롱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저렴하고 정통적인 음식을 여러분은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이 레스토랑들은 현지인들의 일상과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은 식당들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이곳은 작은 식료품점이나 작은 식당, 때로는 길가에 있는 조그만 오두막일 수 있으며 가스버너, 밥솥, 밖에 있는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 정도의 필수적인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맛있는 볶음밥, 국수, 치킨 사태, 국물 요리 등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음식은 5성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지만 맛은 훌륭합니다. 이 와룽들은 관광지 식당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진짜 현지 음식을 제공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사실이 흥미로울 겁니다. 발리는 종종 초콜릿과 캐러멜의 독특한 맛을 가진 마치 정글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묘사되는 커피로 유명합니다. 바로 코피 루왁 또는 사양고양이 커피입니다. 아시아 사양고양이가 일부 소환 커피 원두를 가공하고 로스팅하여 이 독특한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이 커피는 독특한 맛뿐만 아니라 산도를 낮추는 효과로도 유명합니다. 이 특이한 과정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로 꼽히며 발리는 이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주요 장소입니다. 우붓의 아름다운 열대우림, 울루와투의 웅장한 절벽, 브라탄 호수의 해안 등을 탐험하는 동안 항상 웅장한 종교적 구조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발리에는 2만 개가 넘는 사원이 있으며 각각의 사원은 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 얽혀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1000년 이상 된 고대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작은 섬인 발리에 이렇게 많은 사원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가정과 상점이 자체적인 신전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커뮤니티에는 최소한 3개의 신전이 있습니다. 즉, 사원은 단순히 종교적인 중심지가 아니라 발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동상은 발리에 있습니다. 가루다 비슈누 켄차나 동상은 힌두교의 신 비슈누와 그의 전설적인 동료인 가루다라는 새를 나타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공항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GWK 문화공원에 있으며 섬의 깊은 영적 유산을 보여주는 문화적 랜드마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700개가 넘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며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언어가 다양한 나라로 첫 번째는 파푸아뉴기니입니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인들은 공식 언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사용하지만 발리 사람들은 전통적인 언어인 바사 발리도 사용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 관광객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적 다양성은 지역의 문화적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50%가 발리에서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 온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발리가 다른 실질 국가국 두 개의 섬들 중에서 왜 그렇게 매력적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덴파사르 거리를 걸으면 정말 놀라운 것을 바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발리 여성들의 자연미는 단지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아함과 환대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이 그들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햇볕에 빛나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띤 그들은 진실되고 시대를 초월한 자연스러운 매력을 발산합니다. 많은 발리 여성들이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간단하면서도 우아한 패턴의 화려한 사롱과 케바야를 입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볼 수 있는 대담한 패션이나 이탈리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명품 브랜드와는 달리 발리 여성들은 단순한 우아함과 품위로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점은 그들이 낯선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현지 여성들을 지나칠 때면 그들은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옴 스와스티아수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에게 평화와 선의를 기원하는 진심 어린 인사입니다. 적절한 반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그 제스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상호작용은 현지인들의 따뜻함과 환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여러분이 진정으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관광객을 위한 연극이 아니라 방문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진정한 문화적 행동입니다. 덴파사르의 거리는 언제나 붐비고 혼잡하여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놀라는 점은 사람들이 붐비는 교통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서두르거나 짜증내지 않고 운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교통에 익숙하며 도로에서 서로 조화를 우선시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개발해왔습니다. 덴파사르에서 가장 활기찬 부분을 경험하고 싶다면 현지 시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곳은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시장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계속해서 붐비며 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덴파사르와 발리 전역의 시장에서는 길 모퉁이나 상점 앞에 놓인 다양한 꽃을 장식한 카낭사리라는 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발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전통의 일환입니다. 가끔 관광객들이 이를 밟거나 넘기거나 흩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현지인들은 친절하고 온화하지만 조용히 꽃을 다시 놓으며 불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꽃들에 대한 배려는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며 거리를 딕니피에타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사르 바둥시장에서는 끝없이 이어진 상점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망고, 파인애플, 선명한 분홍색 용과 등 열대 과일이 햇빛에 반짝이며 쌓여 있습니다. 근처에서는 강황, 정향, 계피 등의 향신료들이 풍기며 그 향은 길거리 음식 냄새와 섞여 공기 중에 퍼집니다. 이 시장의 특별함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전통적인 케바야를 입은 발리 여성들이 평화롭게 상점 뒤에서 손으로 마르골드 꽃잎을 정리하거나 야자수 잎으로 곡물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부서진 영어와 열정적인 제스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상이나 정교하게 염색된 직물들은 훌륭한 기념품이 되며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 아이템들은 보통 $2 사이로 판매되지만 현지인들은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흥정을 합니다. 흥정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문화적 전통입니다. 상인들은 활발한 협상을 즐기며 그 과정에서 항상 유머와 재미를 느낍니다. 관광객들도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흥정을 할 때에는 너무 강요하지 않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미소와 존중하는 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길거리 음식은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숙련된 요리사들이 나시고랭을 볶거나 사태꼬치를 불꽃 위에 올려 구워냅니다. 튀긴 바나나의 달콤함과 발리식 구운 돼지고기의 풍미는 공기 속을 가득 채우며 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멈춰서곤 합니다. 이 지역 음식은 한 끼에 $1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로 방문하면 $1가 미국에서 물 한 병보다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지인들은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사용하며 현재 $1는 약 7배, 6천전 루피아에 해당합니다. 발리에서는 $1로 한 끼 식사는 물론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발리는 일반적인 열대 휴양지와는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해변을 자랑합니다.
덴파사르에서 6km 떨어진 사누르 해변은 청정백사장으로 유명한 열대 낙원입니다. 한때 작은 어촌이었던 사누르는 1930년대 예술가들의 안식처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그 창조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누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누사두아 해변은 약 5km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맑은 바닷물과 하얀 모래로 구별됩니다. 물이 빠지면 5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산호초가 드러납니다. 발리의 산호초는 세계 최고로 손꼽히며 다이빙 명소로 손색이 없습니다. 하얀 모래 해변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검은 모래 해변도 있습니다. 발리 동부 해안을 따라 위치한 아메드 해변은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 애호가들에게 천국 같은 장소입니다. 독특한 검은 모래는 다채로운 물고기와 배우레클 탐험할 수 있는 활기찬 산호초로 이어집니다. 현지인들이 전통적인 보트타기나 해변 배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관광지에서는 볼 수 없는 진정한 현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모험을 원하는 분들은 발리의 해변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푸른 파도를 타고 해변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서핑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해가 지면 쿠타는 발리의 밤문화 수도로 변합니다. 밤이 다가오면서 발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에너지로 가득 차며 평화로운 영적 휴양지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쿠타 해변을 따라 거닐다 보면 전통 발리 문화를 현대적인 오락과 결합한 불의 춤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쿠타의 중심으로 가면 활기찬 바와 클럽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스카이 가든과 엔진 룸과 같은 유명한 장소들은 루프탑 뷰와 라이브 DJ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에너지는 전기처럼 느껴지며 음악의 리듬은 도시의 심장박동처럼 느껴집니다. 더 여유로운 분위기를 원한다면 쿠테는 비치프론트 라운지에서 빈백에 앉아 반짝이는 불빛 아래에서 신선한 칵테일을 마시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여행객들과 현지인들이 시원한 빈탕 맥주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발리의 밤문화는 여행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 사회적 경험입니다. 발리는 분명히 훌륭한 여행지지만 대부분의 여행, 가이드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 자연적인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장난꾸러기 원숭이들이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일부 해변에는 해파리가 있으며 모기들이 댕기열을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발리는 화산 활동과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행 보험을 구입하는 것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발리는 잘 발달된 보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BIMC 병원과 같은 국제 병원이 있습니다. BIMC에서의 기본 상담 비용은 $50에서 $100 사이입니다. 덴파사르의 상나 병원과 같은 현지 병원에서는 기본 진료비가 약 $15에서 $30입니다. 발리의 의료보험은 매우 저렴하며 주당 $20에서 $50 사이의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교육 옵션도 다양한데 발리에는 국제 가정들을 위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발리 섬 학교와 그린스쿨. 발리 같은 학교들은 $10,000에서 $20,000 사이의 수업료를 받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비슷한 학교들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발리의 공립학교는 더 저렴한데 연간 $300에서 $1,000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리에서의 생활비는 매우 저렴합니다. 작은 아파트의 월세는 $200에서 $400 사이며 고급 빌라는 $400에서 $600 사이입니다. 외식은 매우 저렴하며 현지 식당에서의 한 끼 식사는 $2에서 $5 사이입니다. 해외 거주자들의 월 생활비는 $600에서 $800 사이며 관광객들의 일주일 여행 비용은 $200에서 $350 사이입니다. 발리의 생활비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약 50% 정도 저렴하여 예산을 중시하는 여행객들과 디지털 노마드들에게는 꿈의 여행지입니다. 우리는 방금 발리의 진짜 모습을 여행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이나 관광 안내소에서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환경 위기에서 죽음 의식, 사회적 봉쇄에서 키스 축제, 교통 혼잡에서 언어적 다양성, 자연미에서 활기찬 밤문화, 실용적인 생활 정보까지 이 15가지 사실은 단순한 열대 낙원이 아닌 복잡하고 매력적인 섬을 보여줍니다. 발리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복잡한 현실을 가진 살아있는 문화에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현지의 관습을 존중하고 환경 영향을 신경 쓰며 실용적인 현실에 대비하고 여행 잡지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경험에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발리의 사실 중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여러분의 여행 중에 이런 현실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진짜 경험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최고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